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 일단 다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3학년 일반 친구들이 진도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선생님 뭐 영상 수업 어떻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선생님이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상도 지금 이 선생님이 올린 영상이 세 번째? 이거는 네 번째 되나? 네, 그래서 그 네 번째 찍어 보니까 이제 뭐 쪽팔린 것도 별로 없고 뭐 여전히 부끄러움은 이걸 보는 여러분의 몫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적어도 우리가 등교 계약하기 전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그 강의에 해당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해요. 뭐 여러분 괜찮나요? 괜찮아야 될 텐데. 뭐 안 괜찮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지금 여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으니까요. 네, 사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어제도 원래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얘기를 영상을 찍었었는데 동영상에 어떤 굉장히 커다란 하자가 발견되는 바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어제 딱 셔츠 깔끔하게 입고 딱 그때 찍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 어이가 없고 진짜 어이가 없는데 일단은 다시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왜냐? 어제 찍은 영상은 동영상 길이가 46분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45분 수업하는데 아무리 우리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1분이라도 넘어가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는 굉장히 어제 찍은 영상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네. 아무튼 어제 찍은 그 영상에서는 좀 딴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딴소리를 최대한 줄여보면서 우리 함께 국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 지금 꼬리 좀 이런 거 여러분이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뭐 이해해 주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대단원 들어간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펜이 안 나오네? 네. 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 자, 그래서 우리 국회로 공부할 건데 우리는 국회를 두 가지로 이렇게 1차시, 2차시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차시는 자, 학습 목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누구도 읽지 못하겠죠? 조용한데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이걸 보는 여러분들은 이 영상 찍고 한창 뒤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학습목표 그래도 집에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 써져 있잖아. 자, 한번 읽어볼까? 자, 오케이. 네, 선생님이 읽을게요. 네, 국회의 위상, 구성, 조직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 난다면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여러분의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한테 아니면 여러분이 키우는 햄스터나 강아지한테 자,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이 우리나라 국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위상이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막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어떤 국회의원으로 또 종류가 나뉘고 그리고 국회에는 이러한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의 수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우리 반 한번 이렇게 보여줄까 해요. 네, 뭐 아무도 없는 쓸쓸한 반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실 우리 3학년 5반 친구들 3학년 5반 교실 한번 봐보고 우리 힘내서 오늘 수업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잠시만 있어봐요. 네,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이 빨리 학교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실도 받겠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진, 봉사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역사 속의 인물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막 후배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애기한테 아빠가 말이야 엄마가 말이야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사태 때 코로나 사태 때 그때 학생으로서 이만큼 온라인 수업을 잘 해냈어. 우리 대한민국 대단해. 강력한 나라야. 절대 지지 않아. 끝내 이기리라. 네, 이런 마음가짐 여러분들도 충분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수업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건데, 그치?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네. 자, 국회 위상. 이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카메라 이 앵글상 이렇게밖에 공간을 못 쓰는 점 여러분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딴 말 하고 싶어. 다른 말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알았어. 일단은 최대한 참아보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국회 위상. 자, 위상이다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위상. 위상 수학. 아니지. 아직 여러분이 배울 미안해요. 어려운 말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어차피 다 고등학교 가면은. 네. 자, 국회 위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라는 것이 무슨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힘이 있는지, 국회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런 식의 이 국회 위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국회.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상권 분립, 권력 분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잖아요. 그때 우리 국회가 어떤 부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국회가 입법부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국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국회는 우리 한국의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또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국가에 우리가 이제 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국가기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의 의미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법률을 제정하거나 국가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국가기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위상,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 네, 그것을 우리는 입법기관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글씨가 좀 그래도 선생님 글씨에 얽힌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들었잖아요 이제.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오면은 선생님 저거 뭐라고 쓴 거예요? 라고 못 알아보겠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입법기관, 무엇을 만드느냐? 법률을 제정합니다. 법률을 제정. 그리고 자, 법률을 만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법률을 고쳐야지.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 누구도 잊지 않는데 나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답하고. 여러분이 빨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국회가 국가의 조직과 어떤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만들거나 고친다, 개정한다 라고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기관일까요? 국회의원들. 우리 저번 주 4월 15일 수요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21대 국회의원들. 잘 해주겠죠? 그러리라 믿어야 돼. 그치?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뽑은 후보인데. 자, 이처럼 국회의원들. 국회는 누구를 대표할까요? 한국을 대표해? 춘천 지역을 대표하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민의 대표기관 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은 국민의 대표기관,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은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뽑습니까?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뽑습니까? 나 이 사람을 지지하는데 한번 이 사람 좀 뽑아주세요 라고 간접적으로 뽑아요? 아니면은 직접 딱 투표장에서도 빡 이렇게 도장 찍어요? 네,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처럼 그 누구의 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뽑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뽑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뭐 잘 알겠나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선거의 원칙, 우리 대한민국 선거 원칙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겠지. 그치, 들어봤어야지. 이처럼 직접 선거, 그리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지? 직접 선거. 오케이, 직접 선거. 그리고 다른 거. 누가 알면 되나?
나 누구 뽑았는데, 제발, 그 사람 뽑았대. 선생님 말이 돼? 이러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뽑은 후보를 가지고 욕하거나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비밀 선거. 어제는 마카도 잘 나왔는데. 자, 그리고 비밀 선거 다음. 여러분들, 누구는 한 표, 누구는 두 표, 누구는 세 표.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때 기본권 과제 해가지고 제출한 거 보니까 평등권 중요시하는 친구들도 많던데. 네, 이처럼 평등선거. 맞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과제 이야기는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해가지고 막 제출한 거 보니까 너무 잘했어, 진짜로. 이제 추가적으로도 다른 반에서만 이렇게 제출해서 낸 친구들 걸 또 선생님이 봤단 말이죠? 아마 3학년 2반이었을 거야. 2반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진도가 살짝 느리게 와요. 거기랑 이제 4반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2반 친구, 어떤 친구가 딱 이렇게 네이버 폼으로 제출해서 선생님한테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기본권 엄청 길게 썼는데 선생님 다 날라갔대요. 다 날라갔어요.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고 얼마나 길게 썼는지 그게 딱 느낌이 와닿더라고.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러면서. 네, 고생했어요. 선생님이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 우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평등선거. 그 다음 마지막 뭘까요? 그치, 보통선거. 이 보통선거,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봐가지고 기억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거 몰랐으면 지금부터 알면 되지. 자, 그래서 이 보통선거는 오케이. 보통선거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거는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데, 보통선거라, 이게 뭔 말이지? 가장 보통의 연애? 막 이런 말인가?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보통선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연령, 우리가 만 19세가 됐다, 아니면 20세가 됐다, 성인이 됐다, 이럴 때 어떠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보통, 오케이. 평타치는? 미안합니다. 네, 보통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모든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주는 그러한 선거의 원칙을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라고 부릅니다. 네, 선생님이 좀 상스러운 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뭘까?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그래, 탄핵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지. 그치? 만약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한 국가 권력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법원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같은 국가 기관들일까? 아니지. 우리처럼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회가 다른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 권력의 견제.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게 글씨를 쓰는지 모를 거예요. 여기 밑에 발판도 있어서 더 커. 자,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견제 기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견제하는지는 선생님과 이 수업 말고 다음 수업 시간 때 2차 수업 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처럼 우리는 국회의 위상, 입법기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로 구성되는 국민의 대표기관, 그리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해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권력의 견제기관, 이렇게 세 가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자, 지워도 되죠? 그치, 이미 지워버렸으니까. 일시정지해서 들으세요. 배속으로 들으면 놓칠 수 없고.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국회의 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가서 빨리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와. 아버지께 막 전화해. 할아버지한테 다 자랑하고 와. 근데 이렇게 할머니 대단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국회의 위상이 어떤 게 있는지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차분하게 오케이 다운하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국회 구성. 누구들, 무엇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국회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국회 누가 구성합니까? 아, 여러분이 구성해? 여러분들의 대표. 우리 국민들의 대표인 사람들. 아니야. 그 발음을 제대로 해주세요. 국회의원입니다. 네. 아니 뭐 안 그랬으면은 안 그랬으면 그냥 선생님이 높아시면 한 말이고, 네, 우리 바른말 고운말 써야겠죠? 자,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 몇 명의 국회의원? 이거 알면 진짜 대단한데. 바로 300명. 알고 있었어요? 대단하네. 알고 있었으면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의원이 그냥 단순하게 딱 그냥 국회의원이라는 명칭만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짝에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0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분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여긴 누가 들어갈까? 자, 지역구. 일단은 지역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 저마다 특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 주소를 옮겨가지고 춘천시였는데, 뭐 옮기기 전에는 저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선생님 주소가 있었어요. 이처럼 각 지역구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 지금 춘천을 예로 들어보자고. 예를 들어봅시다. 자, 춘천 지역구. 여기 국회의원 선거 후보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나요? 네, 그쵸. 그분. 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분. 오케이. 김진태 전 의원이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허영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된 그분. 이렇게 있었는데, 한 명만 당선이 됐죠? 지금 득표율을 따지면은 아마 김진태랑 이제 허영, 그 두 분이 득표율을 가장 높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허영 국회의원이 그 김진태 전 의원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춘천을 대표하는 춘천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 국회의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 딱 한 명만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여기 지역구가 아니라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생님이 글씨를 쓰는 게 좀 많이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겹거나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거 글씨 쓰는 동안은 뭐 책 보고 있어요. 책 다 보고 있죠? 그렇지. 착한 봉중학교 학생들이라면 다 보고 있을 거야. 그렇다고 뭐 책을 안 봤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28쪽에서 29쪽 피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자, 300명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몇 명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 자, 지역구 국회, 이거 보이나? 아직 보이네. 자,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을 뽑습니다. 47명. 자, 그럼 여러분 사칙연산 할 수 있죠? 한번 이거 빼봐. 300 빼기 47은 몇이야? 253. 네,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단 한 명의 후보를 국회의원 당선자로 결정한다라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느냐, 그리고 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지금 약간 카메라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없는 오로지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뽑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정당이 몇 개 있죠? 네,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수많은 정당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는 정당이 있을 테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당을 뽑을 겁니까?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래도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뽑은 정당이 당선되고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되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반장 선거하거나 종교회장 선거할 때 다 그런 약간 카타르시스 한 번쯤은 느껴보지 않았나요? 네. 아무튼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만 한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단 한 사람만 당선시키는 그런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정당 중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대 정당,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만 100만, 1000만 명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정당들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 정당에서 추천한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법기관 국회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당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지지만을 받는 거대한 정당 한 두세 개? 한두 개 정도만 살아서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수당.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내가 좀 된 거 같은 거야. 기분도, 으쌰으쌰하고 그냥 어깨 빡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좀 소외계층,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 이런 데 소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최대한의 다양성을 국회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떤 식으로 다양성을 주느냐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어떻게 당선을 시킬까요? 어떻게 당선이 될까? 네, 바로 해당 정당이 얻은 그 정당이 득표율, 예를 들면은 이번에 나온 N당 아니면 D당 아니면 J당, 이런 정당들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 의석이라고 해요. 300석 중에 이제 47석을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다. 득표율에 비해 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 좀 군소 정당이라고 하죠. 그런 군소 정당들도 의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지지를 이제 선생님이 여기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A당. A당이 한 몇 퍼센트 지지받는다고 칠까? 네, 어차피 선생님 마음대로예요. 미안합니다. 자, 40%. A당 40%. 자, 두 번째 B당. B당은 30%. 자, 그러면 세 번째 포도당. 자, 포도당은 20%. 자, 네 번째 올리고당. 자, 올리고당은 10%의 지지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올리고당 또는 포도당이 10%랑 20%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의석을 배분하지 못하느냐? 이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오지 못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이 배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아까 몇 석이라 그랬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몇 명 뽑아? 말해야지. 네, 좀 너무 강압적으로 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 자, 총 47명. 네, 여러분, 예기치 못하게 동영상이 끊겼는데
자, 이제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뭐가 왔어요. 그 긴급 문자. 네.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제 배분을 할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47명이라는 숫자는 일단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저번 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거랑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가장 쉬운 예시를 들어서 비례대표의 개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어떤 느낌인지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예시를 든다는 점 여러분이 꼭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안 뽑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어떻게 의석을 주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숫자를 예로 든 것 뿐입니다.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47석, 47석에다가 A당의 득표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100분의 40. B당 같은 경우도 여기 47석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30. 득표율을 곱해주는 거니까. 자, 포도당 같은 경우도 여기 47석에다가 곱하기 득표율 100분의 20. 거의 올리고당 같은 경우도 47석에다가 곱하기 10%, 100분의 10.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이 숫자가 바로 국회의원 의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아, 진짜 잘 알고 있는 거 맞죠? 네, 훌륭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랑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이 대표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표 없이 회의를 하나? 막 학급 회의에서 회장 없이 이렇게 회의를 해요? 네, 그렇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내에서도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자, 의장 1명, 그리고 국회 부의장 2명을 뽑습니다. 모두 잘 알겠나요? 네, 훌륭해. 다들 너무, 진짜 수업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봉희중학교 칭찬해. 자,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합시다. 자, 박수. 네, 선생님한테 맞춰주느라 정말 고맙고요. 우리 하루빨리 학교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다들 너무 빨리 보고 싶어.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쓴 그 기본권,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그 권력 분립, 단편소설로 한번 써라, 시로 써라, 에세이로 써라. 그때 다양한 답안을 써서 낸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진짜 보면서 너무 웃었어. 진짜 못해도 웃은 게 아니라, 너무 신박하고, 여러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 과제를 통해서 봤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은 이렇구나. 라는 것. 네, 선생님도 중학생이었던 때가 아직 기억이 생생해요. 맞아. 나도 중3 때 딱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다른 선생님이나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형 누나한테도 비밀이야. 선생님도 중3 때 딱 기말고사 끝나고 2학기 기말고사 이제 고등학교 문제 다 해결되고, 진짜 그냥 그땐 친구들이랑 맨날 PC방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하루의 마무리는 딱 그거였어. PC방 노래방. 그렇게 하면 이제 풀코스로 논 거였고. 그냥 PC방 가서 그때는 이제 서든한테 한창 때였으니까 이제 서든한테 막 클렌전 하고. 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직 생생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선생님과 이제 국회 구성 정리 한번 해봐. 그쵸. 맞아. 내가 해줘야지. 자, 국회 구성.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둘을 합치면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내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 마지막이었다. 이제 마지막 다 했어. 다들 고생들이 많아요. 시간 안에 끝내야 될 텐데. 어제 영상을 편집하고 46분이 나온 걸 보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자, 아무튼,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국회 조직.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조직. 그래서 국회 조직은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국회가 어떤 일을 한다 그랬죠? 네. 법률을 만들거나, 법률을 고치거나,
그리고 우리 저저번 시간이지 기본권, 선생님 청구권, 막 국민들의 어떤 사안을 청원을 해. 그리고 그 청원, 국민들의 청원 또는 어떤 특정한 안건,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그 자신들의 해당하는 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일단 상임위원회. 이 위원회는 항상 존재한다 해서 상임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인데 이 상임위원회도 막 자기만의 분야가 있잖아요. 아니 한 개의 위원회가 모든 그 안건, 모든 분야를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 아, 반말해서 미안하고요. 네. 어차피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하면 선생님 말 편하게 할 거예요. 영상이니까 격식 차리는 겁니다. 자, 미안해요. 이거 다 잊어. 이거 지워버려. 자,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각자 자기의 분야, 뭐 국방 또는 외교 아니면 보건. 이번에 우리 보건 다들 많이 힘들죠. 많이 힘내야 될 텐데 여기 막 보건 또 통일, 이제 수많은 안건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각자 그 자기 분야에 맞는 안건 아니면 국민의 청원, 법률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건 보이나? 그치 보이지. 아직은 보여야 돼. 안건, 법률 아니면 국민의 청원 심사합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지금 밖으로 나갔었는데 자,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 속하는 법률이나 안건이나 국민의 청원을 심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게 되잖아요. 발음을 너무 많이 절었어 방금. 국회에서 이제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원회 중심주의다. 중심주의 라고 합니다. 네, 잘 알겠나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떤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원회 다음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 바로 본회의가 있습니다. 보이나? 좋아. 본회의. 그래서 이 본회의 같은 경우는 자, 어떤 법률이나 안건 등이 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에 딱 상정이 됐습니다. 본회의에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그 안건 아니면 법률안을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안건 뭐 받아들일까? 아니면 뭐 이거 법률안 통과시킬까?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건, 뭐 안건이나 법률 등에 대해서 법률 등에 대한 최종 심사. 잘 알겠어요? 딴짓 하지 마. 정말 현타 오네 갑자기. 네,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이 본회의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또 그치, 본회의에서 결정을 할 때 또 우리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점심 메뉴 결정할 때 무슨 결로 결정하죠? 네, 다수결. 그치, 다수결.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해결할 때도 뭐 다수결은 다수결인데 이 숫자를 정해놨어요. 본회의에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중에 최소한 몇 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 라고 정해놓았는데 그 숫자는 몇이냐? 이거 글씨가 근데 이거 고등학교 이게 다 이거 진하네. 네,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네. 자, 이거 답상에 지워서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이제 수업 끝이야. 사회 수업. 벌써 끝난 얘기는 아닌데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힘냅시다 우리. 자, 그래서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숫자는 몇이냐? 그치네. 그치. 좋아. 잘 보이죠? 그래서 재적은 과반수. 출석합니다. 그래서 재적은 과반수의 출석. 이 재적은이란 무슨 말이냐?
자, 국회가 몇 명으로 구성된다 했죠? 네, 300명. 일단 가장 이상적인 건 300명인데 그 중에서 막 비리 저질러가지고 잘리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퇴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국회를 구성하고는 실질적으로 다시 발음이 왜 자꾸 오늘따라 뭉개지고 세고 막 이렇게 저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선생님이 쇼미더머니 나갈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 왜 그런 말을 했어, 승현아. 네, 아무튼 이 제적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제적의원들의 과반수가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이래? 다시.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제적의원이 300명이라고 칩시다. 그 300명 중에 적어도 150명은 넘게 출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출석의원 출석을 했어.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또 절반 이상이지.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적의원이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의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할 때 바로 본회의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여러분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다음에 국회 권한 탄핵소추 이야기할 때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아.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진짜 마지막이야. 자, 그러면은 이 국회 회의는 우리가 또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일해야지. 안건 심사하고 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뭐 매일매일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1년에 한 번,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매년 1회 날짜를 정해놓고 한 100일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 정기회가 있습니다. 느낌 오죠? 정기회. 느낌 오지? 진짜. 좋아.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회, 매년 정해진 날에, 이렇게 매년 정해진 날에 한 번 모여서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정기회와, 자, 정기회의 반대말 뭘까? 그치. 임시회.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임시회 진짜 맞춘 사람은 촉이 좋은 겁니다. 촉이 좋아. 센스가 있어. 기본적으로. 못 맞춰도 괜찮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툭툭 물어보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혼자 떠들면 너무 심심하잖아. 여러분도 재미없고 나도 재미없고 나도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약간 사태질처럼 이렇게 분필이 아니라 보드마카 들고 있는 거는 미안하고요. 자, 그래서 임시회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막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거 좀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네 잠깐 모여서 회의 좀 해봐. 내가 왜 임시회를 집행했는지 그 이유도 다 들려주고 그 기간도 정해줄게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시회가 있다 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국회 구성, 국회 위상,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 일단은 이게 두 번째 찍는 영상이어서 선생님이 텐션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아니 영상이 찍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게 뭐야.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은 점 여러분이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선생님도 머리를 잘라야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덥수룩해 머리가. 아무튼 다음 시간에 선생님도 머리 잘라서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우리 봉중학교 여러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다들 몸 관리 잘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너무 그랬는데 훈장님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부 선생님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막 어제도 원래 배드민턴 치고 막 그 농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다 잘 지내고 우리 항상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시국 속에서 코로나 시국 속에서 함께 맞서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용맹한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튼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니까 선생님도 여러분이 이렇게 좀 바르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